자본주의 TV 주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금융인으로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영상에서도 금융시장을 스마트하게 분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주요한 경제 지표들과 시장의 이슈가 어떻게 소화되었는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시장 뷰를 좀 정리하고요. 투자 포인트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는 호조를 보였던 이런 증시였는데 이번 주는 맵에서 보듯이 약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엔비디아, 테슬라, 알리바바가 눈에 띄었고요. 여타 빅테크는 보합으로 이렇게 선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약보합이었죠. 칼라 부분이 있는데 7월 6일입니다. ADP 비농업 민간 고용이 예상치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긴축 우려가 발생하면서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의미 있게 이렇게 변동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 순환제, 즉 이미 소비재 이 부분이 가장 그나마 강보합으로 끝냈는데요. 아마 테슬라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텐베그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한 5% 정도, 많을 때는 한 10%. 이렇게 또 좀 많다 싶으면 차익을 실현하면서 좀 줄이고요. 또 많이 떨어지면은 또 비중을 좀 늘리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또 항암 신약, 또 2차 전지 셀, 또 리튬 전지 재활용 또 사업, 이런 회사들로 7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처음 나왔는데요. ISM 미국 6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나왔습니다. PMI 46.0으로 나왔는데 전월 예측치보다 저조합니다. 8개월 연속 50 이하. 아시다시피 50 이하는 이제 둔화로 보고 50 이상은 이제 확장세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날 발표 후에 증시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채권 금리는 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고요. 아마 채권 금리가 하락한 것은 좀 인플레가 진정되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테슬라 차량 인도가 호실적으로 나오고 경기 소비재 지출이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채권 금리가 반등해 버렸습니다. 또 7월 5일에는 이제 지난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긴축적 행보를 이제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명확히 노출되었고요. 23년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동의를 한 상태다.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경제 모멘텀이 예상보다 강하고 인플레가 상방으로 다시 리바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 목표치 2%에 회귀하는 이런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 경기 침체 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이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연한 게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뱅크런 사태 이후에 은행의 자본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은행이 신용 여건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대출을 쪼이면 결국은
페드의 긴축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이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겠죠.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증시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 반도체는 중국이 반도체 핵심 원료 갈륨과 게르마늄 이런 광물에 대해서 수출 통제하겠다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내린 거고요. 여타 증시 부분은 약보합이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이 이날 8bp 정도 올라서 3.9%가 되었고 2년물이 2bp가 올라서 4.95%가 되었습니다. 장기금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장기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연준 위원들이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에 이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횡보한 상황은 결국은 긴축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금리 세팅이 되었는데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 금리를 시장에서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6일 목요일 날은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6월 민간 부분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월에 26만 7천 명, 예상치가 22만 명이었는데 월등히 많은 49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또 ADP에 대해서 좀 소개하면 ADP는 급여 처리 회사인데요. 주로 좀 여기에 가입된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들은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고용 상태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에서 6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PMI가 53.9입니다. 전월 50, 예상치 51에 모두 상회했고 여전히 견조했고요. 6월 감원 계획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역시 고용시장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데이터입니다. 동일 날짜에 노동부 졸트 보고서는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5월 채용 공고가 980만 건인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월보다 49만 건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진정되는 이런 또 지표이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4만 8천 명, 전주의 23만 6천 명보다는 1만 2천 명 증가했지만은 4주 평균으로 보면 전주 4주 평균이 나온 수치에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 있게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민간 부분 고용이 크게 증가했고 비제조업 PMI가 여전히 확장세에 있었고 이런 견조한 지표와는 대비되게 채용 공고가 조금 진정됐고 신규 실업보험자 청구자 건수가 조금 진정된 이런 지표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타난 것이 증시는 조금 하락되었죠. 예를 들면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7%, S&P는 마이너스 0.79%, 나스닥이 0.82%, 작지 않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장단기 금리는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10년물이 10bp가 올라서 4%를 넘겼고요. 2년물도 7bp 올라서 5bp가 되었습니다. 달러 지수와 FX 시장은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7월 페드 금리가 이미 선반영되어서 이날은 반응이 미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국채 장단기 금리인데요. 이 부분은 상충되는 지표가 나왔지만 역시 견조한 지표에다가 시장은 눈을 돌렸다. 결국은
긴축이 될 거다. 그러면서도 경기 침체는 없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업일 날 금요일 날 미국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6월 비농업 부문이 고용세가 둔화되었습니다. 20만 9천 명 증가로 나왔는데 전월 30만에 비하면 월등히 하향화되었죠. 6월 실업률도 3.6%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전월에는 3.7%, 0.1%포인트 하락을 했죠.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조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6월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둔화된 것은 다행히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대변해 주는데, 또 6월 그에 비해서 6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는 4.35%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임금 고용 시장은 견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날 비농업 고용 증가치가 좀 둔화되고 실업률 예상치에 부합하고 평균 임금이 여전히 4% 넘는다. 이런 자료가 공개된 후에 증시에서는 반응이 미미했고요. 국채금리도 장기는 오르고 단기는 내렸습니다. 달러화는 좀 약세가 되었고요. 좀 세부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고용 둔화세를 확인했는데도 이 시장의 기대 수준은 한 10만 명대가 와야 되는데 아직 멀었다. 여전히 견조하게 본다. 고용시장이 건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업률도 마찬가지. 거의 뭐 3.6%면 완전 고용 수준이니까요. 또 임금 상승이 목표치 2, 3%대에 와야 되는데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경기 침체 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이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견제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장단기 금리가 다소 좀 엇갈리는 행보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장기물은 오르고 단기물은 내리면서 이렇게 방향 선정이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강한 긴축을 전망하면서는 단기물에서는 이미 7월 추가 금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날은 조금 적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오히려 이날은 금리가 내렸잖아요. 또 고용 둔화도 있었던 만큼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하려는 이런 심리가 이날 금리가 내린 데는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장기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침체를 전제 이렇게 금리를 설정했는데 매우 강한 고용과 성장 지표가 있으니 또 경기 연착륙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이 보이니까 장기물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역시 견조한 지표, 6월 민간 부분 고용이라든지 또 신간당 평균 임금이라든지 비제조업 PMI라든지 이런 부분은 견조한 지표죠. 반대로 조금 진정된 지표는 비농업 고용 증가세가 좀 둔화되었다든지 5월 채용 공고가 좀 줄었다든지 또 6월 제조업 부분은 역시 PMI가 50 이하로 좀 둔화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고용 시장이 좀 진정되고 있는 이런 지표입니다. 이렇게 충돌한 한 주간의 지표가 상반되는 지표가 나왔는데 증시나 채권 시장을 보면은 결국은 왼쪽에 견조한 경제 지표가 이겼다. 시장에 우선적으로 소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좀 보완 지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틀란타 연원에서 GDP 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는데 2분기가 2.2%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분기도 예상치를 상회한 2%였는데 여전히 견조하다는 뜻이죠.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볼까요?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6월 달 이번 주에 발표되겠지만 6월 달 지표가 보면은
헤드라인 종합물가지수는 3.2%로 많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근원물가는 5.1%, 전월에 5.3%, 별로 떨어진 게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작년 6월 에너지 가격과 그 식료품 가격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이 예를 들면 밀과 원유를 보면은 거의 한 30~40%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 부분을 반영하니까 헤드라인 종합물가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졌는데 근원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7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은 오히려 인플레가 상승한다, 이렇게 리바운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긴축을 우려하죠.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오르고 급등하고 단기물은 좀 적게 오르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6월 달에 3.7%대였던 10년물 금리가 현재 4.06%, 약 30bp 급등했고요. 또 2년물을 보면은 계속 6월 달에 우상향, 완만하게 우상향 하다가 6월 말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거의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장기물은 경기 침체는 없고 최소한 경기 연착륙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금리 재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단기는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화할 것이라는 이런 긴축 프로세스가 이미 계속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장기물에 비해서 변동폭이 좀 적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장단기 역전폭이 해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시장 투자자가 기대하는 것은 단기물이 내려오면서 해소되거나 격차가 축소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장기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자산 시장하고 또 소비 부분에 바로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FOMC 금리 인상은 7월 달은 거의 91% 이렇게 가능성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달에는 인상을 24%, 11월 달에는 34%, 12월 달에는 30%, 지속, 이 부분은 가능성이 바뀌니까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위험 자산 시장에서는 극탐욕지대에 투심이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포모 심리, 그 불안 심리에서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행지수가 여전히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오면은 대체로 과거에 보면은 경기 침체, 즉 실질 GDP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0일 도매 재고가 데이터가 나오고요. 7월 12일 석유 원유 재고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CPI가 나오고요. 이길 날 7월 13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나오고요. 14일 금요일에는 미시간 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오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물 1, 2년 금리가 근원물가 수준을 상회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저는 증시의 상방을 제한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기업적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또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기 자본,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수익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ROIC라 그럽니다. 투하자본 수익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자본 비용을 빼줍니다. 자본 비용은 뭐냐 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 투자자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입니다. 이 부분을 빼주면 바로 1년치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1년치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 비용을 빼준다 했는데 수익에서 자본 비용은 금리가 상승하면 그대로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상승분 이상으로 자본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자본 비용을 이렇게 추정해 보면,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 틀리고 방법이 다 틀리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추정을 하면 작년 대비 올해 약 한 5, 6% 됩니다. 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최소한 6% 이상의 기업 실적을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자본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 가치, 한 해의 기업 가치 증가분이 감소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매출이 증가하든지 가격을 소비자에게 증가시키든지 새로운 신산업을 통해서 자본 비용 상승분 이상의 실적을 내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한 기업들이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빅테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에 빅테크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해 온 것이죠. 다음은 소비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금리가 인플레이율 이상으로 이렇게 커지면요, 당연히 소비자는 꺼립니다. 소비 대신에 저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올해도 100만 원, 내년에도 100만 원, 2년 후에도 100만 원이면 핸드폰 안 바꿉니다. 정기예금 해서 이자를 챙깁니다. 또 부채가 있는 개인은 가처분 소득이 감소돼서 소비가 부진해집니다. 그래서 확정 수익률, 즉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부진해지고 기업 실적이 감소합니다. 이 기업적 측면과 소비자 측면 다소 이론적입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증시가 상승하기에는 조건이 그렇게 탐탁지 않다. 그래서 상방이 제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증시가 당분간 이렇게 훅 이렇게 꺼지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증시와 채권 시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좋습니다. 전체적 고용 시장이 좋아가지고 소비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직 대비해서 구인 일자리가 1.6배 더 많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탄탄합니다. 제조업은 둔화세이지만은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세에 있어서 경기 침체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GDP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매그니선트 7대 종목 중심으로 투심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뒷받침은 AI 산업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방도 어느 정도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기 금리가 그는 인플레 수준을 지나는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상방 제한선보다는 하방을 지키는 제한선이 좀 취약하다. 하방의 제한선이 먼저 뚫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역시 대들보 주식만 들고 가자.
대들보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 빅테크 중에서도 정말 성장성을 낼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본 비용 이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고르고 고르자. 참고로 7대 빅테크는 미국에 있죠. 2차 전지는 한국에 있습니다. 또 반도체 팹리스 장비는 미국이 강하고요. 소재 장비는 일본이 강하고, 메모리는 한국, 파운드리는 대만이죠. 이런 빅테크 종목 중에서도 좀 고르고 골라야 되겠다. 또 비중을 좀,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겠다. 대신에 안전자산 비중은 장단기 채권 불문하고 좀 늘려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기채 ETF는 ETF 운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쪼개기를 많이 해서 금리가 오르면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오르면서 다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익 실현 가능 시기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좀 길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신용 사건이라든지 또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되면은 급작스럽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외적인 사건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5% 내외 비중의 텐베그는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고용시장 중심으로 지표를 분석해보고 이번 주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